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VH 소개도 역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아마 다들 오늘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면서 뭐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여기서 발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동영상 포맷이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포맷이 다양하지만 여기서 어떤 걸 더 집중해야 할지 이런 걸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도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게스트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또요? 2주 연속 오시던 거예요? 네. 빡센데? 디아이브의 손민석 네. 님과 메조미디어의 김정윤님 네. 두 분과 함께 또 오늘도 중남미 이야기를 그쵸, 들려주시라는 네. 네. 오늘 원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 김정윤 과장님이 네. 중국을 갔다 중국이요? 그래도 요즘 그 험한 네, 맞아요. 네, 요즘 사드 때문에 힘든 길이었어요. 네. 그 얘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 얘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들어봐야죠. 예, 중국은 어떤 네. 일로 갔다 오셨어요? 제가 제가 붉은 악마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랑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을 경기를 했잖아요. 어울려. 네,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졌기 때문에. 졌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나 몰랐어. 언제 신고 간 거야? 네, 이게 되게 안 좋은 속설인데 JTBC가 단독 중계를 하면 경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JTBC한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중국 갔는데 네. 14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왜요? 이렇게 오래 걸리죠? 멀진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네.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또 JTBC 때문이에요. 왜요? 뭉치면 뜬다 아시죠? 네. 거기에 장가 개편이 있어요. 이게 너무 방송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40, 50대 분들이 아이고야. 다 장가계를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장가계 바로 옆이 장사거든요. 네. 이번 경기를 장사에서 했어요. 네, 장사. 이게 비행기가 장사 직행이 있는데 네. 모든 비행기가 매진된 거예요. 그래서 대박. 장사로 못 들어가고 광저우로 들어갔어요. 광주 들어가서 광저우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KTX 같은 네. 걸 타고 네. 한 몇 킬로냐 엄청 몇백 킬로를 3시간을 네. 시속 300km인데 네. 3시간을 탔으니까 900km. 그쵸.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중국 내륙 장사까지 가서 이렇게 또 거기서 또 버스 갈아타고 또 들어가고 뭐 되게 험난하게 네. 14시간 걸려서 네. 정말 밥도 길바닥에 앉아서 김밥 까먹었고요. 막 그러고 갔어요. 저 그 심정 알아요. 예. 저도 원정 전에 다녀보시면 중국 원정 한번 갔다 네, 왔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랬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또 워낙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맞아요. 민감한 네. 시기다 네. 보니까 네. 저희 주변에 늘 중국 공안 막 이렇게 전투 경찰 같은 애들 그쵸. 있잖아요. 같이 따라다니죠. 네, 막 버스 채로 막 네. 따라붙어 같이 다니고 이렇게 험난하게 또 또 중국 경기장을 가니까 또 그 경기장이 또 되게 유명한 경기장이에요. 중국인들한테는 늘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는 네, 네. 일종의 우리로 치면 상암 경기장 같은데 이렇게 경기장이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모두가 똑같은 이거 플랜카드 같은 걸 하나 흔들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또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 저희 50명 갔는데 중국 교민들 한 200여 명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근데 저희 주변에 아예 정복 차림의 중국 경찰들이 다 또 한 2,000명 정도 저희를 그쵸. 둘러싸고 이렇게 있고 무슨 일 하나하나 하고 네. 예전에는 뭐 옆에 통역 가능한 직원 갖다 놓고서 우리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면 바로 잡아가려고 막 준비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희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갔고 한국 영사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뭐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어요. 경기도 졌기 때문에 오히려 짜요 코리아 이게 더 저희 이제 응원받고 왔어요. 한국 그래도 힘내라. 우리가 이란 잡아줄게. 니네도 시리아 잡아줘. 이러면서 같이 가자. 이런 좀 화목한 분위기로 경기 끝나고 나서는 되게 우픈 상황이었고요. 예.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왔는데 심적으로나 정신 많이 힘들었어요. 경기가 이겼으면은 차라리 뭐 고생은 한 낙이 있는데 또 지고 돌아왔지만 또 저희는 또 워낙 낙관적이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다음 남은 경기 또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 험난한 목금 이틀 동안 정말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이틀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이틀? 아무 외부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경기만 보고 경기만 보고 바로 보고 돌아오고.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오후 5시더라고요. 그럼 올 때도 거의 한 10시간 그렇죠. 똑같은 코스로 다시 돌아오니까 똑같은 코스로 다시 가는 거야? 다시 역으로 역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정말 남들은 이해 못하는 일정인데 저희 아시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라서 또 그 안에 커뮤니티도 있고 사람들이랑 십몇 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은 네, 맞아요. 또 그 재미로 또 가는 거라서 하여튼 뭐 맞습니다. 가장 생생한 지금 아마 팟캐스트 최초로 드리는 중국 원정 아싸 건졌어. 최초입니다. 네, 사실 네. 저도 축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몇 년이야? 네. 18년 이제 19년 네, 이제 그러셨네요. 보는 거긴 한데 저도 뭐 남아공 갔다 오고 아, 뭐 정말?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2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오기도 프랑스를 예. 학교 빠지고 예. 가신 거예요 그때? 아니요 대학교 때 방학 때 그래요? 방학 때 예, 그때는 비슷해요. 그때도 네.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졌을 때 거의 구석에다가 우리 원정응당 120명 가둬놓고 양옆으로 완전 오렌지색 입은 유니폼들의 그 네덜란드 사람들. 예, 무섭거든요. 예, 예, 백인들도. 아, 네덜란드 사람도 키도 엄청 큰데. 그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도요.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중국 원정 얘기 너무 네. 예. 오랜만에 네. 들었네요. 그러면 다음 10회 때 중남미 원정 특집으로 가요. 다음에는 네덜란드 얘기 나왔으니까 네덜란드 갔다 온 얘기. 네. 네덜란드 또 언제 가신 거예요? 아, 그 경유에서 한번 살짝 이제 암스테르담. 처음 갈 때 반나절 올 때 한 하루 정도. 정보 좀 받아가 저 6월에 가거든요. 네. 스키폴 저도 스키폴로 가요. 이게 그 마케팅 맞아요. 빅리그 얘기 아니라 뭐 여행 빅리그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아유. 네, 마케팅이지 에브리띵이라고 네, 제가 그렇죠. 예, 말씀드렸어요. 마케팅 이제 에브리띵.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요즘 이제 엄청난 화두가 있는 그 동영상 포맷 네.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모 리포트에서 나왔죠. 전체적으로 네. 이제 가로형 컨텐츠보다 세로형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트래픽이 94% 전체 컨텐츠를 100으로 봤을 때 94% 점유를 하고 있다. 일명 버티컬 컨텐츠가 이제 압도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딩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 그 세로 라이브 컨텐츠가 도입된 이후로 과연 그 컨텐츠가 얼마나 네. 먹힐 것이냐라고 그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덧 네. 뭐 최근 소녀시대 태연 컨텐츠도 그 세로 형태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DIV에 계신 손민성 그 전에 팀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네 하세요. 네. 그 새로 콘텐츠 네. 네. 눈치채신 것 같은데 어? 직캠 때문에 뜬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사실 아. 직캠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한 거지. 네, 네, 아니 네. 유튜브 보면 네. 직캠 뜬 거 이렇게 다 직캠으로 다 검색해보면 네, 애들 네. 쫙 다 세로로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옆에 블러 처리하고 예, 맞아요. 이게 딱 남기잖아요. 까만색 보더. 예. 게다가 네. 퀄리티도 되게 네. 거의 HD급으로 그냥 걔 하나만 그 걸그룹 한 네. 분만 계속 명만. 찍는데 그거가 가장 큰 영향이 처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뭐 딩고 컨텐츠 에디터의 얘기 말로는 직캠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 얘기들이 아이디어를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촬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 아유 그게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솔직하니까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는 에픽하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로로? 근데 이제 공식적인 채널, 이게 페이스북 플랫폼상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화두가 돼서 브랜디드 컨텐츠로 네. 예, 나온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송민서 팀장님한테 키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컨텐츠 만들고 전략 컨설팅하고 그런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우리 그 가로형 컨텐츠로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 버티컬을 추천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신지. 예. 할 수는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광고주들한테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면 폰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아직은 이제 업무용 PC에서 많이 네, 보시니까 이렇게 세로로 긴 영상이 어색한 거예요. 게다가 PPT로 띄우지. 그치. PPT를 중간에 잡고막고. 그러면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오피스에서 보는 그 화면들이 대부분 네. 옆으로 길잖아요. 네. 컴퓨터도 네.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설득을 하면 폰에서 이제 보시라고. 그래서 PT 할 때도 이렇게 폰 직접 해가지고 보여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세로형도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있어요. 정방형. 왜냐하면 세로형은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봤을 때 꽉 채워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타임라인이 이렇게 흘러갈 때 보기에는 사실 정방형도 나쁘진 네, 않고 맞아요. 이게 건방에 더 낫죠. 옆으로 돌 때도 네, 그렇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타임라인에서 크게 잡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다음 거 보기에도 네. 사실 밑에 이제 관련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방형도 최근에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게 익숙해지기까지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하고의 그거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넓은 화면으로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옆에 이제 여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전 방식으로 고려했던 부분, 그리고 자막 부분도 최근에 자막 없이 나오는 영상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그러면 대부분. 근데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좀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이만큼 자막을 먹고 있으니까 아니 텍스트 왜 이렇게 크게 내요? 모바일에서 보세요. 네. 모바일에서 보면 사실 소리 우리 안 나오니까. 그죠? 소리 안 듣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엄청 많죠. 맞아요. 또 PC에서 넓은 화면으로 볼 때랑 네. 다르게 작은 화면으로 네, 맞아요, 소비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텍스트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좀 모바일에 맞춰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광고주들하고 이제 조율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자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 우병재의 그 유튜브 자동 자막 해제하기. 천재인 것 같아, 천재. 네. 맞다. 뭐야? 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다들 보셔야 돼. 네, 이거 뭘로 찾으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그 페이스북에서 유병재 네. 유병재 검색해 보시면 최근 상단에 올라와 있는 팁 유튜브 자동 자막 해제하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게 뭐야 누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세태를 약간 풍자하는 원로 그냥 자막만 보라고 자동 자막 하는데 이 컨텐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로 그거 보고 제 타임라인에 공유했어요. 유병재 진짜 천재인 것 같다. 이게 말을 나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동 자막을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휴대폰에 이렇게 자동으로 그 문장 고쳐주는 거 이런 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문장이 자동으로 고쳐져 가지고 나가는 거. 구글에서 그 영상에 들어있는 음성을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 기능을 이용한 건데 예를 들어 이 휴대폰의 그런 기능들을 내가 바꾸진 않았지만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 바꾼 애가 잘못이다. 이거를 오타인 것처럼 살짝 바꿔가지고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콘텐츠들이 내용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어디 한쪽에 뭐 우퍼도 좌퍼도 아닌. 난 치우쳐 있어. 난 치우쳐 있고야. 그러면 솔직하게 이런 컨텐츠를 보셨을 때 그 CJ ENM 측에서 이런 만약에 이런 컨텐츠를 미디어 이제 광고 상품을 해가지고 띄워달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광고주가 지고 대행사가 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틀러 달라고 하면 트는 건 문제가 아니죠. 플랫폼이 오케이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더 대세가 되고 뭐 시도가 된다면 오히려 사례화를 할 수 있는 시도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좀 특이한 컨텐츠거나 포맷이 좀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더 적합한 미디어가 어디인지 플랫폼을 더 고민하는 게 사실 저희 역할이라서 뭐 이런 거는 페이스북에 타임라인형으로 올리는 게 더 낫고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일시간 안에 더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 노출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뭐 마스터헤드 상품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일고정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가든지 뭐 네이버에 타임라인을 점유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죠. 사실 유병재가 어디 소속이죠? YG죠, YG. 네, 맞아요. YG 쪽에서 만약에 이런 컨텐츠 갖다가 그 드라이브 해주세요 라고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어떠세요? 아마 저희 이렇게 그 마케팅 빅리그 3명한테는 제가 기사 하나를 공유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6%와 94%. 가로 세로. 맞아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버티컬이 전 세계적으로 그 세로형 전체 브라우저의 풀 사이즈로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긴 한데 그 미디어 바잉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컨텐츠도 그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적절하게 있을지.
동영상 현재 광고 시장에서 봤을 때 동영상 광고를 소화하는 시장은 네. 대부분 유튜브, SMR, 뭐 네이버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파편화되어 있는 미디어들이 아직 이렇게 광고 시장이 한국 시장은 좀 특이해서 막 진입돼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몇 개만 가도 대부분 도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도 사실 신매체라고 해서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해요. 실제로 또 많이 서칭을 하고 네. 있고 일주일에도 한 번씩 그런 매체들과의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세일즈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무리 적합하다고 포맷이 맞아 해도 그렇게 광고주가 그걸 가야 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현상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포맷들의 세로형 컨텐츠 포맷이 됐든 예를 들어 뭐 VR도 뭐 다른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라고 하자면 그런 형태의 소재물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거에 적합한 VR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다른 매체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건 유튜브 VR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점점 시간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통계가 뭐예요? 6%? 94%? 세로형 포맷? 네, 세로형이 전 세계에서 94%가 사용자한테 많이 도달되고 있고 가로형이 이제 6%로 이제 그 전체적인 비중이 역전됐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다 일상화되고 나서부터는 얘를 옆으로 찍는 거가 사실은 얘를 돌려서 두 손으로 잡아야 얘를 찍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세로는 그냥 한 손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디 UX, UI 쪽으로 보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기존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장편의 드라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옆으로 보는 사용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두고 영상을 보겠다 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아직 맞아요, 옆으로 맞아요. 길고요. 그리고 내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번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세로로 긴 영상이 아직은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다른 거 목적도 같아요. 좀 다를 수 있고요. 맞아요. 목적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본인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적인 타임도 또 그러니까 또 동영상 포맷의 또 하나 중에 그 72초 TV에서 그 기습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디오인데 순수하게 유튜브에서 목소리만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해당 소스들을 사진만 띄워놓고 그러니까 계속 듣는 와중에는 블랙 화면인데 가끔씩 뭐 이게 뭐냐면 이제 혼자 사는 자취방이나 하숙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닷속 친구들이라는 아이템으로 내부에서 마케터가 실적으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이야 라디오야라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은 유튜브 내에서도 좀 재미난 컨텐츠 시도인 것 같고 어찌 보면 72초 TV가 약간 동영상 컨텐츠 포맷을 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좀 재미난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레드를 서비스를 받으면 화면을 끈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레드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 여기 있으면. 아 진짜? 일단 20%의 점유율. 일단 20%의 점유율. 5명 믿을 수가 없어. 걸려 얻었던 사람들 5명 모여가지고 한 명 싹 뒤집어쓰면 관이 0.2%라고 받으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언젠가부터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는데 진짜 솔직히 옛날 언제 2006년도에 동영상 블로그 할 때 그 톡투맨으로 동영상 블로그 할 때 이렇게 사실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줄 몰랐었는데 그때 입장에서 다시 지금 유튜브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발견한 거긴 한데 동영상 자체의 매력도기보다는 스토리텔링?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인발부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봤을 때 그 송민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동영상이 이렇게 뜨는 게 시대적인 시류인지 아니면 스토리텔링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의 공감대 때문인지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되게 고급스럽게 자막을 넣거나 배경음악을 넣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스케이트보드를 취미로 타는데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올려요. 그렇죠.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이제 생활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 활성화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기술적인 발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다 융합이 돼서 그게 다 때를 잘 만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대학교 때 이제 비디오 카메라 8mm짜리 들고 다니면서 녹화하고 사는 집이 더빙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잘 사는 과정이 집이었죠. 되게 어렵잖아요. 번거롭고 귀찮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폰 하나면 되고 그쵸. 그리고 또 그거 올리는 것도 옛날 모뎀으로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사진 한 장 봤는데 막 하루 걸리고 그런 봤다가 시절인데 누가 끊으면 아이씨 하고 있고. 디바이스뿐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의 속도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서 이제 빛을 딱 보는 게 이게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좀 더 일찍 나왔거나 늦게 나올 수는 있었을까요? 아마 뭐 이런 니즈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 시점에 딱 맞게 팍 터진 게 아닌가. 근데 영상 유튜브 서비스도. 많이들 봐요? 혹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구독하는 채널이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구독 채널이 되게 많고요. 네.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서 광고 같은 이제 다른 나라나 그쵸.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잘 만든 광고들 막 그냥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정말 놀랐던 건 이제 중학교 다니는 이제 조카들 만나면 우리 옛날에 이제 모르는 거 검색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하는데 유튜브에서 해요. 뭘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가서 검색을 해요. 네트워크 허용하는 안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집이나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는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열어서 뭐 하는 뭐 이렇게 다 검색해. 연예인 검색을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미지를 했잖아요. 그쵸, 그쵸. 아니고 유튜브에서 직캠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연예인뿐 아니라 숙제나 이런 것들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 팟캐스트를 하는 방법. 우리처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쳐서 유튜브에 팟캐스트 이렇게 치면 하는 방법들 쭉 나오고 거기서 괜찮은 것들. 외국 예를 들어 영어로 된 컨텐츠들도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자동으로 번역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뜻은 알 수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더라고. 얘네들은 우리랑 세대가 다르다. 그런 걸 느꼈죠.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이제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도 그 뭐죠 아두이노 관련돼서 이제 개발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두이노하고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고 지금 제품 개발의 한 80%를 그 친구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유튜브로 하루 종일 본대요. 아두이노 개발하는 걸.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직구 해가지고 아두이노 받아보아서 바로 응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영어 공부도 다 유튜브로 할 정도로 스타트업 팀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아두이노로 IoT 만드는 팀이 2개 팀이 있어요. 2개 팀 모두 다 동영상으로 아두이노 갖다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랑 제품이랑 이렇게 맞물리는 작업들을 다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영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고퀄의 영상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폰 이렇게 고정해놓고 자기 만드는 과정들 혼자 얘기하면서 한 건데 심지어 자막도 없고요. 인트로, 엔딩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두이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보세요. 이러면서 혼자 막 떠들면서 하는데 그런 걸 애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동남아 쪽에서 동영상 업로드할 때 굉장히 트래픽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러면 좀 답답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도 이렇게 가볍게 쉽게 동영상 만들어서 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는가 반면 굉장히 편집 잘해서 이제 동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디어 바이 상품으로 태울 텐데 한국이랑 동남아 시장이랑 굉장히 여건이 다름에도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도 계속 다이TV에서 이제 뭐죠?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딜리버리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또 그 한편이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제가 그 담당 뭐 다이아TV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직무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 나라에서 어차피 다 소비가 되는 컨텐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나가 있는 협력 에이전시들도 다 있다 보니까 별도 에이전시가 네네네. 또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중국의 하이링크라는 또 되게 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과 같이 에이전시 협업을 하고 있고 뭐 동남아 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나라 광고 시장은 또 되게 특이한 게 저희가 채널이 나가 있다 보니까
보면 한국에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돼요. 네. 아예 채널을 통으로 사는 것도 되고요. 예, 광고로 그냥 프로그램을 도배하는 것도 돼요. 아직은 규제나 네. 이런 게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싶은 게 네. 가끔 해외 광고제 같은 거 보시면 네. 뭐 미디어를 24시간 동안 바잉해서 프로그램부터 광고 중간중간까지 다 막 바르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되게 많고 우리도 이제 막 5개 자유 뭐 광고 표시구역 이런 거 만든다고 하고 있고 이러지만 뭐 해외는 뭐 타임스퀘어뿐만 아니라 사실 동남아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광고주들의 상황이 한국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가끔 이제 글로벌 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시 동남아 얘기로 돌아가면 동남아 자체에서는 그러한 현지 특성에 맞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셀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IT 환경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나라 상황에 맞게끔 그들의 크리에이터 수준을 고려해서 뭐 한국에서 그 나라에 런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맞는 콘텐츠로 다시 뭐 재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큰 뭐 다른 뭐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네. 베트남 쪽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베트남 쪽에 뭐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기 이제 제품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거기는 인터넷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트워크 속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 막 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그 인터넷 시대 다음 모바일 시대가 왔는데 그 생략하고 인터넷 있어. 스팀이 생략하고 생략되고 모바일로 바로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하는 패턴도 그렇고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모바일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최적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그 아직 쓰던 그런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 아직 아예 스킵이 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냥 모바일에 맞게 콘텐츠가 나오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거. 네. 어쩔 그 동영상 포맷 얘기하다가 이렇게 네트워크 얘기까지 됐는데 일단은 9회 벌써 정리된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리의 달인 김홍선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당황했어. 너무 빨리 찾아와서. 왜냐면 이럴 줄 몰랐던 거지. 원래 지금 제가 이제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가 생각했던 게 전 아까 좀 신기했던 게 유튜브로 뭐뭐 하는 법을 찾고 있다는 자체가 아무리 봐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봐도 이거를 학습하는 게 이게 체내화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세대, 우리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저도 젊다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지금 영상제 막는데 옛날 사람 된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쩌면 그 친구들의 사고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질 거고 캐리어 속 친구들 같은 거를 이제 모바일 보는 친구들이 점점 성장하면 이 모바일에 이제 더 친숙할 건데 우리도 이거에 빨리 깨워야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지금 머리에 잡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문구책을 못 찾아봤네요. 그런 거 잘 안 깨져요. 표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다음 회차에는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처럼 맥락에 따라 이게 정말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회 때 드디어 10회입니다. 와, 두 자리. 네, 정말 10회 금방 와요. 그럼 10회 때 뵙겠습니다. 안녕.